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2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네요. 네.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연루가 됐냐 안 됐냐, 공범이냐 아니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주로 이제 검찰 수사 내용,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 저런 게 나왔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드러냈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많이 보도가 됐는데 먼저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37회가 언급되고 또 그 어머니인 즉 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7회가 언급이 됐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에서는 그 명시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다 아니다 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판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계속 취재를 이끌어온 또 여러 가지 선도적인 보도를 해왔던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님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 기자님 모처럼 뵈는 것 같아요. 예. 바빴습니다. 바빴죠?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려고 그랬는데 뭐가 서로 안 맞아서 못 네, 나왔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 관한은 어쨌든 신 기자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고 자, 이 판결문이 나왔어요. 네. 드디어. 우선 이 판결문의 의미라고 그럴까? 네.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인지 요걸 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또 넘어가 보죠. 예. 우선은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게 2020년 2월 17일이거든요. 그때 어느 경찰관의 그 제보를 통해서 이 경찰 내사 문건을 제보받고 처음 알렸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객관적인 이제 내사 보고서라는 하드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이제 경찰의 해명, 김건희는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쭉 보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총장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이걸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전혀 실체가 없는 사건인 것처럼 취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죠. 거의 3년 걸렸는데 3년 만에 어쨌든 법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뭐랄까 감회가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다들 이제 예측들을 했었죠.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권오수 회장 등등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의 유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이 될까?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판결문에 거의 37번이나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 계좌의 개입을 빼놓고는 이 범죄의 사실, 유죄가 된 범죄의 사실을 판사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판사가 일부러 이렇게 엿먹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건 만약에 판사가 김건희 여사 이름을 빼고 판결문을 작성했더라면 판결문 작성하기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이 사건 전체에서 김건희 여사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굳이 의도적으로 네. 넣고 빼고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전체적인 사건의 어떤 흐름상 예. 김건희 여사 부분을 빼고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안 된다는 되죠.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걸 면죄부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판결문 나오기 전에 그랬고 판결문 나오고 나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젠가도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이제 또 반박을 막 내놓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자, 뭐 판결문에 보면 이제 뭐 몇 가지 뭐 이제 보도가 됐지만 그죠? 네. 주요 내용은 이제 뭐 시세 조정 그 계좌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 명의로 3개가 인정이 되고 또 최은순 씨가 1개가 있고. 근데 네. 원래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네. 이 계좌 여기에 동원된 게 5개였죠, 명의가.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6개인데요. 하나 더 있군요. 예. 처음에 신한투자증권으로 매수를 하고요. 네. 그거를 동부증권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거기서 일부 조금 팔고 또 대신증권으로 옮겨요. 같은 주식을. 대신해서 쭉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미래에셋증권에서 또 사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걸 또 토러스증권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화증권에서 또 일부 거래가 있어서 총 6개인데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매수를 한 계좌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계좌인 동부증권 계좌는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5개. 그래 5개가 나오고 그 5개 중에 재판부가 4개는 인정을 했어요.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라고. 네. 중간에 맨 마지막 한화증권 계좌 빼고 나머지 4개의 계좌는 전부 인정을 했고 하나는 1차 작전 시기에 사용된 것이고 3개는 2차 작전 시기에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네. 이제 제가 3개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판결문에서 인정하는 네. 2차 작전.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거. 예. 1차는 지금 뭐 재판부 논리로는 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면소 했죠. 판결에서 아예 예. 언급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면소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써놓긴 했어요. 써놓긴 했다. 예.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음. 그래도 이건 면소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예. 자, 그럼 1차에 1개, 네. 2차에 3개. 맞습니다. 이게 시세 조종 계좌로 네. 김건희 여사 명의로 네. 있었다. 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줬고 재판부가. 그다음에 뭐 이것 뭐 뉴스타파에서 다 보도했지만 네. 사실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이제 2차 작전에 91명 157개 계좌가 네. 동원이 됐는데 네. 이게 전체 얘기인가요? 1, 2차? 맞습니다. 네, 1, 2차 전체 얘기입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 1, 2단계, 1, 2차 네. 작전에 네. 모두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네. 김건희 여사 모녀 네.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두 사람. 네.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내용이죠.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재판부가 1차 작전과 2차 작전을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작전은 포괄일제가 아니다. 이거는 주포도 다르고 동원된 계좌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면밀히 보면 1차 작전과 2차 작전에 공통된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권오수 회장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1차 작전, 2차 작전 모두 권오수 회장의 의뢰를 한 것이고 또 이제 권오수 회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1, 2차 작전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포괄일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뚝 떼서 공소시효 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문을 네. 갖고는 있습니다. 아마 네. 그 항소심에서 그것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또 싶네요. 검찰이 이제 항소 이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야겠죠. 예. 근데 검찰이 지난번에 그 1심 재판 때 예. 열심히 그 공판에서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을 열심히 설명하고 이랬던 검사들이 지금 네. 다른 데로 다 발령이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 검사 중에 2명은 진작에 발령이 나 있었어요. 네. 이제 다른 데로 발령 난 뭐 제주지검 이런 데서 올라와서 이제 공판 때만 왔던 거고요. 2명이 약간 젊은 검사 2명이 이제 공판 검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수사고 일부는 공판 네, 검사인데 그 2사람이 이제 계속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공소 유지도 하고 아마 추가 수사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그 나머지 2명의 검사가 발령이 난 거라서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새로 발령을 내지 않았다면 이거를 수사를 할 사람이 없는 거고 공소는 이제 2심 항소심 가면 공소 유지는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거다라고 법무부가 입장을 내긴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딴 데서 일하다가 재판 때만 와서 하는 거잖아요. 공소 유지를. 그러면 남은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뭐 어쨌든 그 뭐 검찰의 사정이긴 하지만 네. 검찰이 얼마나 지금 뭐 이제 국민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또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사실 뭐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네.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네.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 과연 이걸 추가 수사를 할 인력이 있는지 또 공소 유지를 계속하고 또 항소심에서 네. 다투려면 누군가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검사가 네, 그 부분이 지금 좀 약간 의문입니다. 의문시 예,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래 지금 주가 조작 2단계 기간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 거래된 50건인데 그 중에 48건이 네. 거기 이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50건 중에 이제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쭉 냈잖아요, 재판부에. 네. 그럼 재판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자, 이거는 1차 시기 거니까 면소. 이거 다 뺐어요. 드러내고. 그럼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시기 게. 2차 작전 시기 게. 네, 저 도표가 나오네요. 아,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이건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판결문에. 예. 그럼 보세요. 1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정 가장 매매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상 거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통정 가장 매매는 주가 조작 세력끼리 거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짜고 고스톱판에서 짜고 치는 거. 네네네. 네. 그거고 이상 거래는 다른 일반 투자자랑 거래를 했지만 좀 이상하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가격이 3,500원인데 너 왜 3,600원으로 주문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 주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 중에 첫 번째 거 짜고 친 거. 통정 가장 매매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 522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92건은 1차 작전 시기의 것이라서 이번에 면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130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28건은 법원이 무죄로 봤어요. 예. 그러면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는 총 102건이란 말이에요. 저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된 게 48건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47%. 50% 육박하네요. 예,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판사도 사실 상식과 네. 합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 그렇죠. 것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재판부가 안 올라왔으니까.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네. 판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판결문 같은 거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공소 외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네. 등장인물에 네. 대해서. 근데 판결문에서 공소 외의 인물이 이렇게 주인공급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되게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상당히 특이한 판결문. 네.